할머니, 제가 좀 나서도 될까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외국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명자는 떡시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떡, 말이 안 통해서 놓쳐야 했던 손님. 민지는 익숙지 않은 발음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지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뭔가요? 그 아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떡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진 아침이었습니다. 김명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떡 시루를 불 위에 올려놓고 고물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입김이 흘러나오는 날씨였지만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단골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준비 과정이 매일 같았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장 안이 평소보다 북적거렸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명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떡을 가지런히 진열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모자에 붉은 입술이 인상적인 중년 외국 여성이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김명자에게 다가와 떡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지요. 김명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떡? 여자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떡을 사고 싶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고 손짓으로 가격표를 가리켰습니다. 외국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말을 걸었고 김명자는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 어째 팔 수가 있어야지. 마음속에선 떡을 그냥 쥐어줘 버릴까 싶다가도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나중에 오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떡을 앞에 두고 서로 눈만 마주친 채 한참이 흘렀고 외국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을 맨 12살 민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장을 들른 참이었지요. 할머니, 왜 그래요? 손님이었어요? 김명자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떡 사려고 왔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냥 가려고 하더라. 민지는 가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외국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나서도 될까요? 김명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외국인에게 다가갔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떡 2팩 포장해 달래요. 인절미랑 백설기. 김명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떡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묶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지야, 그 언니가 뭐라 하더냐? 여기 떡집 사진에서 봤다면서 일부러 찾아왔대요. 옛날 한국 음식이 궁금했대요. 김명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 남은 고물 가루를 털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 떡을 계속 찔 수 있겠다. 포장을 받아든 외국인은 연신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고 민지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던 그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메모를 하나 남기듯 무언가를 톡톡 눌렀고 천천히 떡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떡집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김명자와 민지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지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말에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명자는 경계심이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남자는 곧바로 명함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한결문화재단 대표 장한결. 그 이름 석자에 김명자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시장통에서야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화사업부터 교육지원까지 손을 뻗은 재단이라 종종 신문에도 이름이 나곤 했지요.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해결하는지. 장한결은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면 긴장하거나 피하기 마련인데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명자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뭐가 그리 쑥스러운지 손끝으로 가방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 외국말 어디서 배웠니? 장한결의 질문에 민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책도 보고 휴대폰으로 영상 보면서 따라했어요. 학원은 안 다니고? 네, 엄마가 그게 안 돼서요. 순간 김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조심스레 꺼낼 때마다 김명자는 마음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김명자가 외손녀를 키워온 지도 벌써 6년째였지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컸지만 민지는 유난히 속이 깊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장한결은 민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배운 실력이라고는 믿기 어렵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거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내가 원한다면 우리 재단에서 민지를 돕고 싶습니다. 도와요? 김명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한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게 제 일입니다. 김명자는 한순간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장한결이라는 이름 석자는 물론이고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 작게 중얼댔습니다. 진짜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우선 언어 교육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가 더 배우고 싶다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할 겁니다. 그 말에 김명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홀로 떡을 찌며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를 떡을 매일같이 만들고 장사가 안 돼도 민지에게 도시락 하나는 꼭 챙겨주려 애써온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명자는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고 장한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지의 실력이 만든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는 다시 명함을 민지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민지를 예뻐하던 상인들이었지만 이번엔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지가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니 그동안 몰라봤네. 세상에 할머니 떡집에서 그런 아이가 나올 줄이야.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칭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말들에 실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명자는 사람들의 관심이 낯설면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매일 같이 떡만 쪄대던 하루하루 속에서 민지는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열어가고 있었지요. 장한결의 재단에서는 그날 바로 김명자와 민지를 초청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 벽 한켠엔 한결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다양한 언어 교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책상 앞에 앉았고 김명자는 그 옆에서 연신 주름진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한결은 부드럽게 웃으며 교재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 중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넘기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그 속에 담긴 발음은 또렷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장한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흡수력이 다릅니다. 그러곤 김명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고등학교 이후에 유학을 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명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유학이요? 지금처럼만 따라오면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외국 어학 장학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김명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장한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하나, 민지가 계속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요. 민지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민지가 하고 싶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고 장한결은 다시 교재를 민지 손에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매주 2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민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명자는 시장 어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끈을 질끈 쥔 민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네가 참말로 큰일을 해내고 있구나. 민지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명자는 떡 시루를 닦다가 문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인절미 말고 색시루를 해보자.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더라. 응, 할머니. 그 짧은 대답 속엔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장한결 재단에서 제공한 언어 교육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갔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떡집 통역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지요. 김명자의 떡가게엔 예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전통 인절미를 맛보기 위해 입소문을 따라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할머니, 오늘은 미국에서 왔대요. 어이쿠야, 먼 데서도 오는구나. 민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의 종류를 설명할 때마다 김명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떡을 한 조각씩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외국 손님들은 웃음으로 화답했고 시장 안에는 한결같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장한결은 민지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교육과정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며 민지의 시야를 넓혀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한결은 김명자와 민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민지에 대해 정식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요? 우리 재단에서 첫 사례로 민지를 전국 장학생으로 추천할 겁니다. 장학생이요. 김명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한결은 김명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지가 혼자 시작한 배움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김명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지가 혹여 부담 느끼진 않을까요? 오히려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곁에 계시니까요. 며칠 뒤 한 행사장에서 민지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전통시장 떡집의 손녀, 언어로 세상을 잇다라는 제목 아래 민지가 떡집에서 외국인 손님을 통역해준 날의 장면이 영상으로 재현됐고 많은 이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김명자는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골목 떡집. 그곳에서 피어난 작은 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행사장에서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처음으로 제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말에 객석은 숙연해졌고 행사가 끝난 뒤 수많은 어른들이 김명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참 잘 키우셨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이입니다. 김명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말 대신 눈에 밴 세월과 손끝에 묻은 고물가루가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행사 이후 민지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재단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여러 외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그런 민지의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떡집 문을 닫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떡 안 팔아도 돼요? 뭐가 미안하노? 니 때문에 요즘 우리 떡집 이름난 거 안 보이냐? 김명자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론 서운함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한결은 조용히 김명자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지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민지요? 그런 기색은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묵묵히 따라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가게 뒷마당에서 한참 동안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조용히 다가가 앉아 물었습니다. 뭐하노? 단어 외우고 있어요. 내일 선생님이 단어 테스트 하신대요. 민지는 공책 한쪽을 김명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발음 표기와 해석, 거기엔 어린 손으로 그린 별표와 하트까지. 김명자는 그저 말없이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 떡을 찌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세상 앞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혹시 정말 멀리 가게 되면 나 없이도 괜찮겠나? 김명자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도 매일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떡집이 제 시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에 김명자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고 민지의 공책 위에도 별 모양이 수북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한결이 찾아와 조용히 김명자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언어 장학생 프로그램입니다. 민지가 조건을 충족했고 최종 선발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럼 진짜로 가는 겁니까? 예, 내년이면 출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명자는 수첩을 꼭 쥔 채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민지가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이 떡집은 저 혼자 지켜야겠네요. 장한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떡집은 민지 마음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출국 전날 밤 민지는 가게 마루에 앉아 떡 시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고운 고물을 버무리며 민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던 콩가루 인절미 해놨다. 내일 공항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가자.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무수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이 작은 떡집에서 시작된 자신의 꿈, 그 출발선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떠나는 게 설레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김명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떡집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어받을게요.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 떡이 얼마나 따뜻한지. 김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지의 손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긴 이별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장한결과 재단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김명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매일 연락할게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자랑스러운 손녀 될게요. 김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니를 지켜온 거다. 민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가방 하나 둘러맨 채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명자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더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겨울 김명자의 떡집 앞에 다시금 하얀 눈이 내리던 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김명자는 떡 시루를 덮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한층 자란 얼굴로 미소 짓는 민지가 서 있었고 여전히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김명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그 짧은 한마디에 김명자는 두 팔을 벌렸고 민지는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 할미가 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떡집 냄새, 할머니 손, 떡고물 묻은 앞치마까지 다요. 떡가게 안엔 다시 익숙한 인절미 냄새가 퍼졌고 가게 문 너머로 또 다른 외국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통역 안 해도 되겠죠? 할머니, 이제 영어로도 떡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김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네가 해주는 게 더 맛깔나더라. 그날 김명자의 떡집에는 다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떡 한 점과 손녀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